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도깨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미증시는 테슬라는 급등을 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고요. 그래도 3대 지수는 모두 약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13% 상승 마감, 나스닥 0.16% 상승 마감, S&P 500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 그리고 다른 섹터들은 대부분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4,300포인트까지 제가 간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4,300포인트를 찍었네요. 좀 길게 한번 보시면 딱 4,300포인트 이 부근이 매물대가 좀 있는 부근이라서 이 부근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평선들을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한다면 지금 한 4,220포인트 이 부분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줄 듯 합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네, 주봉 보실게요. 주봉도 보시면 120주 이평선, 제가 이 위에서 이제 지지라인을 형성해 줄 거라고 말씀드렸고 120주 이평선이 딱 4200포인트 이 부분입니다. 120주 이평선 위에서 역시나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위에서 추세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요 일정 한번 보실게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시면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오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요. 내일 드디어 5월 CPI 발표가 됩니다. CPI는 전월보다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고요. 6월 14일 수요일에는 5월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CPI의 선행주소라고 좀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PPI 역시 전월 대비 하락해 준다면 다시 또 CPI가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빅 이슈,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금리는 아마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 동결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하고 어떤 단어를 얘기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5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6월 16일 금요일 연준 인사들의 셧더마우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발언을 하고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번 주에 주요 굵직한 이슈는 CPI, 그리고 PPI, 그리고 금리 결정, 파월 기자회견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요 뉴스는요, 테슬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요인인데요. 지금 주말 동안 GM과 포드가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제 규격 CCS 대신에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현기차도 지금 충전 규격이 CCS인데 패권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테슬라 충전 방식에 따라서 테슬라 어댑터를 사용해야 할 듯한데요. 미국의 완성차 제조사 상위 3개 업체가 NACS를 지원하면서 CCS를 요구하는 규정이 NACS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졌고요. 테슬라가 결국 미국 전기차 시장을 더욱 장악할 때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무튼 일론 머스크 형은 진짜 정치도 수준급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 얘기를 살짝 해볼 건데요. 뉴욕, 런던 오피스 공실이 리먼 쇼크 사태를 넘었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부동산도 꾸준히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결국 돈의 흐름은 3대장처럼 투자, 주식이나 코인 펀드, 그리고 은행, 그리고 부동산. 이 크게 3가지인데요. 부동산 흐름도 같이 보면 결국 주식 흐름도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아직 높아서 오피스 공실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의 영향도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아직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요. 현재 오피스 공실률이 12.9%라고 하는데 리먼 사태 있었던 2009년, 2010년 때는 오피스 공실률이 13.1%입니다. 거의 지금 근접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공실률도 상승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향후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무튼 제 생각에 한국 부동산도 지금 하락했다가 단기 반등 중이지 아직 하락 파동이 저는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가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전세도 계속 생기면서 급매물도 또 몇 차례 더 나오다 보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를 한번 보시면 JP 모건이 또 미증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미증시가 강세장 초입이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시장 지수가 상승을 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을 들여다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형주 몇 종목, 몇 섹터만 한정돼서 그 종목들이 지수를 이렇게 견인해서 올렸습니다. 시장 질은 크게 좋지 않고요. 향후 하락하더라도 대형주가 좀 하락하고 잠들어 있던 중소형주가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는 우상향 박스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절대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번에 FOMC 이후 금리를 결정하고 다들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 쏟아낼 거고요.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내야 하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쏟아지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네, 바로 패드워치 한번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6월 금리는 인상안이 50%를 넘었을 때도 제가 6월에는 금리를 무조건 동결할 거다 이렇게 꾸준히 예상했죠. 제 시황 브리핑을 매주 2번씩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50%가 넘을 때도 무조건 금리 6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7월을 한번 예상해보면 7월은 다시 25bp를 인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불안감을 조정하면서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하겠지만 여전히 전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다시 25bp를 인하하면서 올해는 5%대를 무조건 유지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이다, 동결이다, 인하다, 이게 아니라 올 한 해는 금리를 무조건 5%대를 유지하겠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네, 국내 증시 시장 종합 한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고요. 코스피는 0.45% 하락 마감, 코스닥은 0.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좀 많이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아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에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세로 마감을 해줬고요. 기관은 여전히 소폭을 좀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288원으로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고요. 제가 환율 분석한 대로 계속 꾸준하게 내려와주고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항상 주식쟁이들은 분석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런 숫자도 늘면 행복해지니까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신용잔고 현황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신용잔고가 18조 6천억 원 부근에서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6월 9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536억 정도 증가했고요. 18조 8천억 원입니다. 코스피 대형주가 약간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에서 계속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코스닥 신용잔고는 더 꾸준하게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금이 코스닥으로 가서 중소형주가 좀 깨어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질이 좋지 않으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P&그리드 인덱스 한번 보겠습니다. P&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이제 극도의 탐욕 구간이고 분할 매도를 하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고요. 타임라인 또 보시면 타임라인이 항상 75 이상 돌파했을 때 맞고 떨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75를 돌파하면서 맞고 떨어질 것인지, 하지만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저점도 계속 높여가고 있으니까 한 80, 한 90까지는 타임라인이 정도 왔을 때 그때 이제 단방 매도를 하면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보러 가실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상 5일선을 지지해주고 소폭,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고요. 아직 하방 압력이 있는 자리고요. 약간 길게 보실게요.
길게 보시면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방 압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최근 단기 상승폭이 여전히 좀 컸기 때문에 11선 한 260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분봉에서 한번 10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파동이 쫙 오면서 쫙 이렇게 파동이 보이시죠? 업앤다운 파동이 240분봉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패턴상 240분봉 이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더 하방까지 내려온다면 260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 추봉도 한번 돌아가서 보실게요. 추봉도 한번 2600포인트를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주봉도 2600포인트를 그어보시면 5주 이평선까지 내려올 듯 하고요. 주봉은 추세 박스권 상단인 한 2500포인트 2500포인트 딱 20주 이평선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고 박스권 상단 레벨에서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코스닥도 차트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은 일봉상 3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그래도 음봉 마감이고요. 이때까지 코스피 장세였다면 이제 코스닥 장세로 바람이 불어올 듯 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하락시 5일선 한 880포인트 부근은 지켜줄 것 같고요. 자, 또 분봉으로 한번 30분봉을 한번 보시면 30분봉에서 업앤다운 하면서 지금 60분봉은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있고요. 분봉에서 딱 880포인트를 한번 딱 그어보면 딱 60분봉이 딱 맞닿거든요. 그래서 880포인트 이 부분까지도 패턴상, 추세상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봉 한번 또 보시면, 주봉 보시면 지금 120주 이평선, 120주 이평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120주 이평선 한 880포인트 부근에서 버티면서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20주 이평선을 만약 맞고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한 860포인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한 20주 이평선인 83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박스권을 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열어둬야 하고요. 시장이 여전히 지수가 상승을 해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재미없는 시장이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 들어온 종목 그 종목들만 노리는 게 최선이고요. CPI 발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상승하길 또 바라보자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 정독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